안녕하세요. 빌딩 진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건물주가 모든 사람들 꿈이잖아요. 그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어딘가요? 강남이죠. 그럼 강남이죠. 강남 건물주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커뮤니티를 한번 올려서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2,300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네? 2,300분이요? 많이 투표해주셨네요. 아니 잠깐만 난 그거 진짜. 누가 올렸나 했는데 우리 PD가 올렸었구나.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대박이다. 투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5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보기를 넣어놨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은 강남 건물주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5억, 10억 투표 다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단독 투자하면은 뭐 한 20억, 30억 공동 투자 5억, 10억 이렇게 좀 약간 의견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현업에 계시잖아요. 실제로 강남 건물주가 되려면 내 돈,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 투자했을 경우 또는 단독 투자했을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신축하는 이런 밸류업 투자냐 아니면 그냥 돼 있는 거지만 조그만 거라도 살 거다 이거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로 좀 다르죠. 먼저 밸류업 투자가 아니고 돼 있는 건물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그것도 봤어요. 최근에 본 게 강남구 도곡동에 16억짜리도 봤어요. 땅이 16평이에요. 평당 1억. 그거 뭐 대출 풀 받으면은 뭐 몇 억 있으면 사겠죠? 그죠. 그렇게도 가능한데 단 꼼꼼한 땅이 16평이니까 연면적이 얼마나 되겠어. 풀 레버리지 받아갖고 사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월세보다 이자가 더 높으니까 오히려 좀 손해보는 투자 그리고 취등록세 내고 중개보수 내고 이러면은 이제 대출 안 받고 사면은 아니 그렇게 사면은 일단 기본 원가라는 게 생기잖아요. 원가가 생기고 나중에 그걸 되팔 때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를 자꾸 나중에 팔 때를 자꾸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원가를 자꾸 계산하는 이거 되팔 때는, 입장이라서요. 되팔 때. 근데 얼마면 될 수 있냐? 뭐 몇 억 갖고도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디벨롭 투자라고 하면은 16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거기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 공사를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여서 했어.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더 월세를 조금 더 그렇죠. 높게. 그렇게 한다고선 치더라도 그래도 연면적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 꼬꼬만을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밸류업 투자 기준으로는 단독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내 돈 20억 있으면 가능하다. 20억 있으면 이제 턱걸이다. 요즘 계산을 해보니까 매매가 40억짜리를 매매를 해서 멸시를 하고 새로 짓고 1년 동안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걸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자 비용이 실투자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 뭐 작년 같은 경우와 지금 이제 이자도 좀 바뀌었고 신축 비용도 좀 많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실투자연금이 조금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1년 동안 우리가 납부해야 될 이자가 뭐 3억이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서 뭐 3억 5천이 나갈 수도 있고 3억 6천이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요즘 많이 궁금한 공사비. 공사비가 지금 너무 비싸지 않냐? 뭐 떨어지지 않겠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이 24년이 되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또 오르잖아요. 매년 오르잖아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는 안정이 된다고선 치면은 그 물량이 많아져서 좀 이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획기적으로 진짜 떨어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올라갔던 거는 쉽게 떨어지지 않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진다기보다 좀 안정이 된다. 수급이 잘 된다. 뭐 요 정도 개념이지 막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30억, 49%. 현금 30억 말만 들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 아닙니까? 웬만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께서는 그 현금 30억이라는 거를 진짜 평생 동안 사실 그 통장에 구경도 해볼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이고 저희도 이제서야 겨우 이제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걸 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억도 상상 못했었어요. 10억도 상상 못했죠. 돈 1억 모으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하는 밸류업 투자, 공동 투자도 있고 단독 투자도 있고 건물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 필요한 현금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죠. 그러면은 지금 5억, 10억, 20억, 30억 각각 이 금액으로는 투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저가 보통 이제 한 40억대입니다, 요새. 40억짜리를 할 때 실제 들어가는 현금이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22억이 혼자 하시면 22억이잖아요. 공동 투자를 한다.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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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 네 분이 모이면 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5억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혹은 이제 10억, 10억.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10억 있으신 분들한테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억 있으신 분은 혼자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막 계산을 좀 해봤는데, 물건 계산을 이제 역산을 좀 해봤는데, 매매가로 치면 한 65억짜리 물건을 신축을 하려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현금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0억 내 자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65억짜리 매물을 사서 신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에는 말씀을 뭐 이제 드릴 수 취등록세, 있어요. 신축 비용, 뭐 이자 각종 비용. 이자
이자 비용 다 설계비, 포함해서 뭐 저기 철거비, 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저희가 130평 대지가 130평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는 한 112억, 이제 평당 7천 후반대로 매매 거래를 했는데 땅도 엄청 크고 크다 보니까 공사 규모도 크고 그럼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매매가 자체가 지금 일단 110억이 넘어가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뭐 규모와 금액인데 저희가 실제 들어가는 거를 역산을 또 해봤더니 한 50억 정도 그쯤 들어가더라고요. 50억 중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제 그 50억 중반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이거를 뭐 20억, 20억, 15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혼자서 55억 다 갖고 계시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금액은 이제 다양합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거고 좀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걸 좀 하려면 20억대 중반부터 30억대가 좀 안전선이겠네요. 단독 투자를 한다면. 타이트하게 잡은 게 아니라 여유비는 여유비 가지고 엄청 여유로워요. 저희가 돈 절대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잔금할 때 용도 변경돼서 근생 상태면은 잔금하고서 이제 부셔야 되잖아요. 부시는 기간까지 다 합치면 또 한 3개월 정도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굴토심의도 받고 그러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자 짤 때 그냥 12개월치 1년치를 짜는 게 아니고 1년 3개월, 1년 4개월 이런 식으로 3, 4개월치 이자를 더 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롭죠, 사실. 그리고 뭐 예, 철거 현실성 비용이라든지 있고. 뭐 맞아요. 이런 감리 비용 이런 것도 애초에 저희가 자금 스케줄에 다 비용을 책정해서 여유롭게 자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짜면은 아무래도 액수가 있다 보니까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40억이다, 50억이다, 60억이다 하면은 달달이 이자 진짜 비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좀만 잘못 짜주면은 빵꾸가 좀 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몇 천만 원씩 나오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또 갑자기 말이 목돈이 몇 천만 현금이 또 원이지. 들어가는 그럼 거고 하기 이거 어떻게 할 때문에 거예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짜는 게 많아 보이실 건데 현실적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쌓인 내공이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자금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2억 정도 있으면 단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2억으로 어떻게 40억짜리 건물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40억에서 80%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32억을 대출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 돈 8억이잖아요. 8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40억에 대한 4.6% 취등록세를 냅니다. 계산해보면 얼추 2억이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등기까지 떼어오는데 얼추 뭐 10억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10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설계비하고 철거비, 감리비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이렇게 이제 그거는 실금액으로 집어넣고 공사를 할 때 뭐 15억 정도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70%를 또 뺍니다. 대출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30% 실제 현금을 들어가면은 여기에다 이제 은행 이자를 또 더합니다. 은행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1년 찍고 혹은 뭐 1년 3개월 찍고 2억,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죠. 그러면은 얼추 이제 뭐 22억 가까운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출이 70%, 80%가 무조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고 건물 기성구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는 공동담보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용 또는 공동담보를 보는데 신용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고 공동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자만 갚아도 되기 때문에 원금 비용하고 이자 비용 같이 만나면 나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 나가실 수 있게 공동담보를 제공하신다면 70%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대금에서는 탁감 내에서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강남 지역은 거의 탁감과 매매가가 거의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80%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통 탁감의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뿐만 아니라 공동담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공동담보 없으면 투자가 좀 어렵겠네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공동담보. 이게 제일 많이 네. 물어보시죠. 웬만한 분들이 소득이 진짜 은행에서 요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봉 1억, 뭐 1억 5천 이것도 되게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요하는 거는 높은 소득을 원합니다. 건물로 인해서 이자를 못 냈을 때 네가 번 소득에서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디벨롭 할 때 거기서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돈이 나가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은 걸 원하는 거고요. 소득이 높다 그러면 공담이 꼭 없어도 카바가 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한 일반 분들은 그걸 카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1년치 이자를 낼 수 있는 비용이 통장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증빙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좀 예외적으로 번외 심사를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점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담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시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그만큼 확실한 거를 담보물을 받던 소득에 대한 담보를 받던 이거를 두 가지 하나를 달라는 그거죠. 그럼 심플하게 공동담보는 있다 없다 차이인데 그 높은 소득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안정 범위에 들어오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요? 3억? 한 3억에서 5억. 연봉 3억 정도? 연 네, 3억. 맞아요. 그러면은 이 대출 하면은 신용도도 영향이 있나요?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바보입니까 은행이 막 이렇게 몇십억씩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신용은 자동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걸로 개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법인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뭐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신용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저희는 신용도가 조금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신용 등급은 일단 다 좋아요. 정상적으로 내가 내 집 갖고 있고 이렇게 투자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안 좋을 리가 뭐가 있어요. 그쵸? 대부분 다 좋죠. 우리가 아파트 대출 받아서 그걸 다 갚고 또 우리가 건물 해서 하니까 좀 더 계속 올라가잖아요. 신용이. 그러니까. 근데 법인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네. 개인의 신용을 심사의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내가 법인을 만들었어. 신생법인이야. 법인을 평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명의자니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은행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일부 은행은 신생법인이니까 평가할 기준이 없는 거죠. 해당 연도에 뭔가 이렇게 뭐 매출을 소득을 냈거나 볼 수가 없고. 그쵸. 뭔가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표자를 봅니다. 은행들이 다 통일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은행은 법인을 평가를 하고 일부 은행은 법인의 대표자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여러 은행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으신 게 전자의 경우 법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가 조금 더 수월한 범인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법인이실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신생 법인일 경우에는 후자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5억, 10억 이렇게 있는 분들은 지금은 공동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집이 없다면은 전 무조건 아파트요. 그러니까 집이 있고 네.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뿌리 자산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강남 아파트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내가 집이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 집이 있어. 그리고서 5억, 10억이 따로 별도로 있어. 그러면 공투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난 공투 죽어도 싫어. 난 조그만 거라도 다른 지역이더라도 강남 꼭 아니어도 돼.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좋은 건물 또 사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그럼 지금 강남 말고 다른 지역도 해주시나요? 해드리긴 하죠. 당연히 해드리긴 하는데 강남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자꾸 엑시트 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가진 뭐 10억, 20억 갖고 좋은 자리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다면 3등급에 먼저 진입을 해서 이거를 엑시트하고서 그 자금 갖고 2등급을 사는 거고요. 2등급을 또 지어서 엑시트하고 1등급을 사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1등급을 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억 있다고 수도권에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팔고 싶을 때 안 팔릴 수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액 일수로 강남에 투자하라고 저희가 이제 적극 권장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지 꼭 저희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채널 성격 자체가 밸류업 디벨롭이다 보니까 일반 건물은 나쁘다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건물도 잘 지어진 것들도 그냥 편하게 양도양수 혹은 매수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거 입지가 괜찮은 데들은 다 수월하게 잘 됩니다. 염두하면서 보실 게 지금 내가 다 되어 있는 건물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지금 시세에 사서 이거를 1년 동안 또는 1년 반 동안 신축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이자 비용, 신축 비용 다 따졌을 때 다 되어 있는 게 또 금액적으로 메리트 있는 건물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위주로 보시고 또 디벨롭 투자를 한다면은 전체적인 사업 그 비용을 계산하셔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냥 저희 건물 판 사례 있잖아요. 저희 681-31번지 역삼동 거기를 저희가 81억에 팔았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거를 지금 시세에 사서 신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쵸, 네. 원가로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당 1억에 샀어.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원가 말고 지금 지금 현재 현상에서 시점에서 그런 땅을 사서 2023년에 그걸 지금 산다 생각하면요. 땅값만 51억을 줘야 되고요. 거기에 취등록세 내죠. 그 다음 신축공사비 올랐잖아요. 그 15억 갖고 안 돼요. 지금 한 17억 줘야 돼요. 거기에 설계비하고 멸실비 이거 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원가로 따지면 저희 매매 그냥 돼 있는 거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시게 굳이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사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서 또 이렇게 디벨롭 하면은 이거는 2025년도에 또 그 기준이 있겠죠. 이건 이제 투자자의 성향이고 디벨롭 그렇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우선 저희 커뮤니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2천 몇 분이나 이렇게 해주시고 진짜 세상에 저희가 뭐라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5억, 10억, 뭐 20억, 30억 다 강남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우선 이제 20억 이하대라면 집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건물 투자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또 없으시다면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또 저희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